네, 오늘 경제윤리 8번째 강의로 제목은 경제 정의와 불로소득 환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큰 주제라 두 번에 나눠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긴 거 15분 넘어가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잘 안 본다 그래가지고, 하긴 뭐 저는 9분짜리를 해도 안 보기는 뭐 마찬가지라서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자, 이 도표를 먼저 보여주는 이유는 OECD 주요국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 이게 다 중요한 말인데, 자, 보유세 실효세율이라는 거는 뭐냐면, 실효가 붙었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그 나라에서 세금 부과하는 퍼센티지를 이제 많이 감면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세금액이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비율이죠. 보면은 미국이 제일 높죠. 0.9, 캐나다 0.87, 영국 0.77, 프랑스 0.55, 일본 0.52, 호주 0.34, 우리나라 0.16으로 최저입니다. 그리고 평균, OECD 평균이 0.53이니까 평균 대비해서도 3분의 1이 더 안 되는, 4분의 1과 3분의 1 그 사이 정도 되는 최저라고 말했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를 부동산 천국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근데 이거 기만적이죠. 이거를 빼놓고 계속 취득세와 양도세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동산 세금을 많이 뜯어가는 좌파적인 나라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공격을 했던 겁니다. 자, 이 책을 보면 우리나라 상위 기업 1%가 기업 전체 부동산의 76%를 보유하고 있다. 1%가 76%를. 왜 이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을까? 가장 좋은 재테크였기 때문이다. 그 왜 그런가? 보유세가 적고 올라가는 속도는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인 거죠. 자, 이 책 이제 저를 보겠습니다. 자, 이 책 보면 보이나요? 자, 남기혁, 이게 거꾸로 보니까 이제 또 책 제목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불로소득 환수용 부동산 체제론입니다. 네, 남기혁 박사가 쓴 책인데요. 저도 이 책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논문을 쓸 때. 그래서 제 강의 안에는 좀 상세히 제가 쓰고 인용도 했으니까 블로그를 다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불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남기혁 박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언론들이 제가 읽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된 부분들이, 왜 조중동을 비롯한 메이저 언론들은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만 올리면 바로 좌파라고 말할까? 사실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칙은 자유시장 경제는 사람들이 수고해서 번 돈, 예를 들면 직장에서 벌어들인 돈이나 소상공들이 뭐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식당을 해서 번 돈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세금을 최소한으로 매기는 것, 그것이 시장 경제의 원리고, 그리고 대신 불로소득이라는 건 뭐죠? 자기가 시간과 노력과 가치를 자기의 재능, 뭐 자기 전공, 배운 거, 노력,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집을 하나 강남에 살았는데 10억에 샀는데 3년 뒤에 30억이 됐다. 20억이 남은 건데, 이 20억이라는 돈은 직장생활 평균 5천에서 6천 정도 받는 대졸자 초임금을 얼마 받아야 되는가? 20년 정도 받아서 다 모아야 되는 돈을 회사를 안 다니고 일도 안 하고 장사도 안 하고 벌어들인 돈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게 공산주의라 그런 게 아니라 시장 경제에서 오히려 많이 걷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공산주의가 그런 게 더 세금이 적은 거 아세요? 왜냐면 원래 나라 땅이라고 돼 있고 그거를 편법으로 임대권을 줘가지고 세를 주기 때문에 상속세나 뭐 임대, 이런 부동산 임대권 상속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편법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요. 중국에 대한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공산주의가 그런 거고요.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게 그 나라 헌법 정신에
더 맞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김용상 박사의 토지 공개념에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안 다루는 거죠, 보수 언론이. 왜 그래요? 본인들이 땅이 많고, 첫째는 본인들이 땅이 많고 재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광고주들, 건설사 물량, 광고 물량이 되게 큰 비중인데, 또 다른 광고주들이 되게 재벌들이잖아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1%의 상위 법인이 76%의 우리나라 법인의 비중의 땅을 가지고 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민간 토지가 약 공시지가로 5천조고, 그 다음에 시장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보면 약 7,800조 정도 되는데 8천조에 육박하는데, 그거를 여러분 100명으로 쳤을 때 27명이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27%가 9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0여 프로가 1%를 가지고 나눠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저같이 한 평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 개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그게 옳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많은 이제 걸림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기혁 박사 책에 보면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증가시키고 다른 부동산 세제나 아니면 다른 세금들을 감면하는 걸 통해서 원래 시장 경제에 맞는 그런 세제를 개혁해야 된다.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바로 보유세인데 앞에 우리나라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국토보유세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보유세를 1% 정도, OECD 평균이 2% 정도인데 1%로 시작하자. 1%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올리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많은 재원이 마련되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 논문에서도 말했지만 이거 절반은 기본소득 재원으로 해서 1인당 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줄 수 있고,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10만 원 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지 않다는 그 얘기는 또 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한국연구재단의 프로포절 제안서에서 지금 통과가 된 게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비교 연구예요. 그래서 차후에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내년에 제가 연구해서 후년쯤에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우리 신학계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제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좀 쓰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LH 문제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위공직자와 LH의 이런 뭐라 그럴까 결탁, 정보를 미리 주고 그쪽 땅을 사게 하고,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관행들이죠. 오래전부터. 강남 개발할 때 여러분 1970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어떻게 그 뭐 질퍽거리는 말죽거리 땅들을 누가 그렇게 외지 사람들이 많이 사들어갔겠어요. 아무 정보도 없이. 그런 게 다 옛날부터 비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위 공무원들이 그다음에 이제 차명이 중요한 거잖아요. 본인들은 재산 신고를 하니까 못 하는데 차명으로 그런 얘가 친척들 명의나 아니면 아예상 모르는 사람, 친척도 아닌 사람으로 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이 더 이제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형 아파트들 우리가 이제 지금 짓는데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수도권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할 때 이게 왜 실패한 거냐면 결과적으로 집 없는 사람들, 서민들에게 집을 주자, 마련할 기회를 주자, 이런 취지로 수백만 채를 지금까지 만든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런데 그 집의 절반 이상이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갔어요. 그럼 이게 취지에 맞는 거예요? 안 맞죠.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차익이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이게 오를 걸 아니까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안은 이제 신도시 개발을 하거나 LH가 분양을 할 때는 신도시의 민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건물에 대한 가치만 사유권을 인정하고 토지는 계속 지자체나 국가가 소유하게 되면
땅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건물은 감가상각하잖아요. 여러분, 강남에 20년 된 아파트가 그 콘크리트나 철근이나 목재 쓴 그게 좋아져서 오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 땅값을 올렸기 때문에 그 아파트 값이 치솟는 거잖아요.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건물의 재료의 값이 올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누가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럼 민간이 소유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뭐예요? 보유세를 실질적으로 적당히 낼 수 있도록 해줘. 턱없이 지금 낮으니까 우리나라. 이게 경제정의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부분을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은 다음 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